지금부터 보령 언론인협회와 보령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육사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대략 우리 지역에 이런 토론을 하면 아마 질문지를 미리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는 방향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배제하고 즉석에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대략적인 것만 드린 거로 했습니다. 후보자들께 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쪽지를 써서 저한테 전해주시면은 여러분일 때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질문 내용은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봐서는 거의 공통 질문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쪽지 질문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받도록 2분입니다. 모두 발언을 하시는데 우선 가나다 순이니까 김동일 후보님께서 벌써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2분입니다. 모두 발언이라면 기조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 구분됩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는 저희들이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도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보령시장 후보 기호 1번 김동일입니다. 선거 때마다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좀 나아겠지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몇 달도 안 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바뀌어 안타까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도청 이전과 고속도로의 개통, 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보령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들은 이런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4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이번 보령시장 선거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령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령시 발전 방안, 말로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천해내는 힘입니다. 저 김동일 집권당의 후보로 약속한 것을 실천해내는 힘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행하면서 잠깐 빠뜨리겠습니다. 발언하시면서 보통 질문자들은 1분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답변하신 분들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1분 30초에 땡 하고 종 한번 치고요. 2분이 되면 2번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는 꺼지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승용 후보 좀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토론에 참석하면서 오늘 토론은 보령의 미래 발전을 위한 우리 공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색깔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유세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 두 후보님께서는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시고 또 각 선거운동원들이 연호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하는 지방자치 혁신 방안 내에는 이 지방자치 선거는 편싸움을 하지 말고 이 지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뽑자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보령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어떤 그 선거 문화 속에서 서로 편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데요. 좀 긴장감을 좀 낮추시고요. 그냥 새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육사지방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육사지방선거에서 제가 참여함으로써 제가 꼭 당선이 돼가지고 꼭 시장자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도 큰 틀에서 보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세대교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이번 나머지 그 6일 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락을 떠나서 정말로 시민 여러분들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 점 높이 사서 저한테 표를 주시면은 저를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중경이 꼭 돼서 여러분들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년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 만대 번창 미래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번님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이시우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느리고 더디더라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지키는 것이 저희 신념이자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 또 선심 행정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정치하면서 시민의 민의를 정직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민선호기 취임 당시 인수받은 부채 1585억 가운데 848억 원을 성환하여 재정 파탄 1위 보령시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시정의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63개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약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를 믿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후보 이시우에게 무거운 책임 맡겨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행복한 보령을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께서의 모두 발언은 다 마치셨습니다. 대략 지금 보령시가 잘 되고 잘 사는 보령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공통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회자님, 예. 사회자님,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실까요? 그거는 제가 타이밍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짚고 넘어가야 될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어제 CMB 보령시장 후보 토론회, 어제 그제는 TJB 보령시장 후보 토론회, 또 지난 며칠 전에는 보령시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보령시장 후보 3분을 초청해서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어도 후보를 토론에 참여시키려면 하루 이틀 전에는 공통질문 주제를 사전에 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까지도 사전 공통질문 요지를 주지 않은 채 어찌 보면 수수께끼를 푸는 놀이 같습니다. 우리 사전에 수수께끼라는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빗대어 알아맞히는 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또 보령시 언론인협회, 그리고 보령 관계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배석한 후보 두 분도 인식을 같이 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세 차례 토론을 가질 때 했던 공통질문, 사전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문 일부를 검증돼서 뽑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공통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제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순서라든가 또 질의에 대한 뭐 개폐라든가 이런 거는 그 주최하는 쪽에서 할 일이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공통질문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룰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최하는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없던 일로 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혹시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 공기업이 있습니까? 세 분 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십니까? 공기업이 없다, 있다를 모르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대답을 해라, 지적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후보님. 예, 공기법의 성격을 가진 무슨 한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이것이 실제로 법을 깊이 검토해 볼 때 이것이 공기업법에 의한 실질적인 그런 법을 100% 적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공기업법 77조의 3에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이라는 형태로 대천 리조트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25번이요.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역시 되풀이됩니다. 수수께끼 놀입니다. 공기업 문제를 언급 주셨는데 저는 주제를 조금 달리 추가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별도의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통 질문을 사전에 주셔야. 이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평소에 평소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의 마음, 그걸 질의 듣고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숙제를 내가지고 숙제 해답을 푸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토론회는 주관하는 데서 어떻게 주관하느냐, 일관성만 있다고 그러고 균형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택할 일이지, 주최 측에 택할 일이지 후보자나 질문자가 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자꾸 뒤집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동일 후보님께서는 답변 중에 그냥 공기업도 아니고 뭐 기업 비슷한 형태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대천 리조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비슷한 기업이라 공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것을 그렇게 비슷한 공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천 리조트가 우리 외형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공기업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의 틀에서 볼 때 그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서는 그것이 그 법의 질을 좀 벗어나고 있는 집행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천 리조트의 현상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좀 너무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천 리조트의 장례든 세단이든가 아마 보령시 지분으로 101억이라는 돈을 강원랜드로부터 아마 차입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01억이 실제적으로 봐서는 지분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입이 순수 차입이 아니고
이럴 경우 이걸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느냐 이러니까 지분은 죽었습니다. 저희가 보령시 지분이. 네, 그렇습니다. 대천 리조트가 3개 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101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채를 받아다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보령시가 일부분을 출자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손실은 결과적으로 보령시가 부담이 되는 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는 보령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공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어때요? 공기업으로도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네. 일부 이 법의 집행과 성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기업으로 본 비중으로 볼 때는 법의 뒷마무리 손질이 좀 이상이 있어 그렇지 공기업으로 외형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으로 볼 수뿐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승료 군께서는 공기업으로 찍으셨죠, 그죠? 대천 리조트를. 예. 그 근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질문의 요지는 우리 보령시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죠.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질문을 요지를 바르시지 마시고 왜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공기업법 77조의 3에 지방공단의 출자법인이라는 형태로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정확한 유권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자 되신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지방 공기업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 공기업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1억이라는 돈뿐이 아닙니다. 들어간 돈이 대천 리조트에 많이 있습니다. 보령시 돈이. 그렇기 때문에 지들은 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도 지 스스로 운영이 잘 안 되면 지들이 그걸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공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들 보령 시민으로서는 이게 공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한 분만 말씀하세요. 한 분만 말씀하세요. 한 분만 말씀하세요. 한 분만 말씀해서 알아듣습니다. 한 분만 말씀하세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개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우선 김현아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세요. 자, 잠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지역에 지금 이 공간에 보령시 미디어 센터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 새 후보님한테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귀가 되고 잠시만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여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기업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보령시가 설립해서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청남 도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전임 친준이 시장 때 출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청소년 수련관 등 수십여 개 그동안 공무원들이 관리하던 것을 모든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보령시에도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들 하시는 중에서 답변을 이 공기업뿐 아니라 모든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던 겁니다. 알겠어요. 됐습니다. 예. 자, 김현 질문자 말씀하세요. 자, 질문이 좀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억울함과 그리고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미디어 센터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새 보령시장 후보님들한테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은 이 문화의 전당 공간에다가 미디어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우리 이시우 후보님부터 엄승용 후보님, 김동일 후보님 차례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토론입니다.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JB, CMB, 심지어 보령시 농민단체 협의회조차도 공통질문을 사전에 제시해주고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우 후보님, 아닙니다. 이시우 후보님, 그건 벌써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시겠으면은 가만히 계시든가 퇴장을 하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녹취를 부탁합니다. 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후보자 상호 간에 충분한 토론 기회가 주어지들 않았습니다. 그건 몇 타 토론회 있었는데 이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두 분 배석원분이 대신 대역을 맡아서 질문한다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게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긋나는 공평성이 없는 토론의 진행은 저는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십시오. 예. 제가 만약 이석하면 이시우 후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이석했다고 아마 악의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녹취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을 까닭이 없습니다. 법무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유명한 가만요, 저 후보님 잠시만요. 제가 사회자니까 제가 잘 보지 못하는 사회입니다만은 지금 이시우 후보님께서는 뭐 때문에 격앙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질문서가 배부가 안 됐다 해서 단순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상호 토론 기회를 같이 한다고 얘기입니다. 상호 토론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있으니까 후보자 간 딴 토론은 거는 없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미리 이 양반. 제시해준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시한 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진행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후보자 상호 토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기업법 63조 뭡니까 내용이? 질문하자마자 공기업법 70조 말씀하셨죠?
하실 의사가 없으시면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공정하면 참여합니다. 네. 공정치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면은요 이 토론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퇴장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퇴장을 유도하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퇴장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진행. 내가 똑바로 말씀을 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자가 여기 모이신 분한테 당신은 뭐야? 당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뭐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네, 죄송합니다. 자기가 없는지 몰라도 분명히 몰라도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우 실장이 결정을 하세요. 이거 토론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시우 실장이 이양 토론이 결정을 되기 하세요. 위하여 네. 후보자 상호 토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상호 토론 드립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 그러면 드립니다. 몇 분을 줄 것이고 몇 분 속에 몇 분을 2분입니다. 무조건 질문 1분에 답변은 2분입니다. 어제 CNB처럼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자, 후보자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기재가 안 된 모양인데요. 사전에 제일 주시는 진행 방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후보자 질문 해가지고요. 1분 뒤에 2분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지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못 드려서. 여기서 지가 더 예, 후보자 질문이 있으니까요. 자, 후보자 질문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자, 사회자님. 예. 자, 지가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유족의 미를 갚는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을 피해가는 것은 어느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시우 의원님, 후보자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예, 질의 1분이 있고. 몇 회요? 몇 회? 1분 세. 몇 회로 알려주세요. 아니, 몇 회가 됐든지 간에 질의 있다니까 그러네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도 해도 답변 2분이고 질문 1분입니다. 자, 진행하세요.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사회자분 때문에 이 진행이 지금 어려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토론회 하지 말까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 엄승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 무소속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고 가장 힘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 좀 해주세요. 조용하세요. 아니 진행을 지금 예.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법 조문을 갖다가 제가 들이댄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메일로 이 주최 측에서 사전 질문을 줬어요. 공기업에 대해서 대철 리조트를 지목해서 이것이 공기업이냐 아니냐 해서 사전 질문을 줬고 거기서 답변한 사람들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토론대에 초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쫄았어요. 겁먹었어요. 그래서 그 숙제 잘 했습니다. 법조문 보고요. 그리고 77도 4 그것만 노란 줄 딱 치고 나서 그걸 했어요. 제가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 특이한 어떤 정보를 사전에 공지받은 사람도 없고 오늘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이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상대편에서 여기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악한 상황이 되고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이익을 받는 후보도 있겠고 이걸 취소해서 이익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역제안을 좀 한번 합니다. 사회를 제가 바꿔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약식으로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녹화하고 있죠? 네? 녹화하고 있죠?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여기에 후보자께서 불만을 품고 이렇게 나가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언론인협회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번 진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큐시트를 주지를 안 했지만 안 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순발력을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능력과 자질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이분의 세 분들의 도덕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특히 공약에 대한 쟁점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패널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그 여론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떤 후보를 비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후보를 뭔가 이렇게 뭐 낙선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전혀 손톱만큼도 없었고 자 그런 와중에 더 이상 지금 한 후보가 퇴장함으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후보님을 모시고 해도 진행을 할까 했는데 두 후보님들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또 밝히시고 저희 또 협회에서도 또 포럼에서도 그렇고 이 상황으로서는 여러가지 각 세 후보님들한테도 상처를 남길 것 같고 또 시민들 방청객한테도 상처를 남길 것 같아서 토론회를 이것으로 진행을 중단할까 합니다. 언론은 중립을 지키세요. 중립 지켜서 해지만 그게 언론을 믿지. 우리 보령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4년간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또한 이것이 어떤 그동안의 보령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자산책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오늘 저녁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